감자를 이렇게 먹은 후부터 만성 염증, 통증이 눈 녹듯 사라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속이 쓰리고 불편할 때 무심코 약을 찾으셨던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요, 저희 아파트 어르신 한 분이 아침마다 감자물을 한 컵씩 드신 후부터는 위가 편안해지셨다고 하셨는데요. 감자물? 그게 뭔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감자에서 우러나오는 물인데요. 이건 단순한 채소물이나 전분물이 아닙니다. 감자는 가직과 식물에 속하는데요. 이 가직과 식물에는 솔라닌 같은 특정 알칼로이드 성분이 미량 들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직과 식물이 사람에 따라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특정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전부는 아닙니다. 감자에는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성분들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감자의 주요 성분은 탄수화물, 특히 전분입니다. 이 전분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거나 특정 형태로 조리했을 때는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내리는 과정은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자튀김처럼 기름에 튀기거나 가공된 감자 제품은 트랜스 지방이나 나쁜 지방 성분이 더해져 염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로부터 독일과 폴란드에서는 감자물을 위장치료 민간요법으로 써왔고, 실제로 과학자들이 감자의 황산화 성분과 항염 작용이 위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효과적이라고 밝혀낸 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흔한 감자에서 우러난 물이 어떻게 위장 건강부터 혈압, 면역력까지 챙길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마셔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감자물은 이름 그대로 감자를 썰어서 물에 우려낸 것입니다. 생 감자를 깨끗하게 씻고 껍질째 얇게 썰어 찬물에서 4시간에서 5시간 이상 담가두면 감자 속 성분이 물로 스며 나오게 됩니다. 감자 우려낸 물에는 감자의 주요 영양 성분이 녹아 있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이눌린이 있습니다. 이눌린은 수용성 식이섬유로 장 건강에 좋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감자 우려낸 물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면역력 강화, 혈압 조절, 변비 예방, 다이어트 등에 도움이 됩니다. 감자 우려낸 물은 칼로리가 낮고 카페인이 없어 누구나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장이 약하신 분은 식후에 마시는 것이 좋고 과다 섭취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때론 즙을 내서 바로 마시기도 하지만 어르신들께는 이 우려낸 물 방식이 더 부드럽고 위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감자물 안에는 놀라운 성분이 우러나오는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다음의 4가지입니다. 클로로게닉산, 비타민C, 칼륨, 그리고 소량의 전분질인데요. 클로로게닉산은 강력한 항산화제이며 체내의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C는 면역 기능을 강화하며 점막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고,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그리고 소량의 전분질은 위산을 흡수하고 자극을 줄여 위 점막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 성분들은 다음과 같은 효능이 있는데요. 위염, 위산 과다, 속쓰림 개선, 염증 완화, 혈압 조절, 면역력 강화,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젊을 땐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았는데 요즘 조금만 매운 걸 먹어도 속이 뒤틀리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 자주들 들어보셨나요? 한 어르신은 몇 달 전 위험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다가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이 감자물을 드시기 시작하셨는데요. 3주쯤 지나니 점심을 드시고도 덜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은 주변 분들도 따라하기 시작하셨는데 의사들이 말하듯이 감자에 들어있는 전분은 위산을 중화시키고 감자물 속의 비타민 C는 위벽을 재생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즉, 약이 아니더라도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감자물은 어떻게 만들까요? 재료는 감자 한두 개를 준비하시는데요. 껍질을 벗기지 않은 유기농 감자를 추천드립니다. 찬물 500에서 700ml 정도를 준비하시고 유리병 또는 뚜껑이 있는 용기를 준비해 주세요. 첫 번째, 감자를 깨끗하게 씻고 얇게 슬라이스를 합니다. 둘, 물에 담가 실온에서 4시간에서 5시간 이상 우려냅니다. 셋, 냉장 보관 후 하루에 한 컵씩 아침 공복에 드시면 됩니다. 처음 드시는 분은 하루에 100ml 정도 시작해 보세요. 그럼 이런 감자물은 어떤 분들에게 좋을까요?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 만성 속쓰림으로 고생하시는 분, 혈압이 높아 이뇨와 나트륨 조절이 필요한 분, 염증성 질환이 반복되는 분, 면역력 저하로 자주 감기에 걸리는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감자물이 모든 분들께 다 좋을까요? 사실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감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껍질 근처에 소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싹이 난 감자는 절대 사용하셔는 안 됩니다. 또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은 칼륨 배출이 어려울 수 있어 하루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싹난 감자는 피하시고 껍질은 반드시 깨끗이 세척 후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신장질환이나 저혈압 환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기준만 잘 지키시면 감자물은 부작용 없이 몸을 보듬어주는 훌륭한 자연요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자물은 얼마나 자주 마셔야 될까요? 1일 1회 아침 공복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2주 이상 꾸준히 마셨을 때 효과를 체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3개월 단위로 쉬는 시간을 가지면 위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조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감자물에 꿀을 함께 섞어 마시면 그 효과를 더욱 부드럽고 풍부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꿀은 예로부터 항염과 항균 작용으로 잘 알려진 천연식품으로 감기나 인후염에도 많이 쓰이고 위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재료입니다. 꿀은 위 점막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는 동시에 단맛 덕분에 감자물 특유의 흙내음이나 씁쓸한 맛을 중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감자물 단독으로는 마시기 힘들어하는 분들도 꿀을 넣으시면 훨씬 수월하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꿀을 감자물에 한 작은 술 정도 넣어 마시면 위장에 더 부드럽게 작용을 하고 식후 더부룩함이나 속쓰림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또 꿀에 포함된 천연 당분은 에너지를 빠르게 보충해 주기 때문에 아침에 마시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꿀을 넣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꿀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감자물을 차갑게 만들었을 때 넣어야 꿀 본연의 효능이 잘 유지됩니다. 감자물과 꿀을 함께 먹었을 때 위 건강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좋은 조합입니다. 위염이나 속쓰림이 자주 있는 분, 위가 약해 식사를 잘 못하시는 분들께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위를 회복할 수 있는 식이요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감자물과 찐 단호박을 같이 드시는 겁니다. 단호박은
부드러운 식감과 은은한 단맛을 지니고 있으며 식이섬유, 베타카로틴, 비타민C, 칼륨 등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특히 위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주는 특성 때문에 감자물과의 조합이 잘 맞는 음식입니다. 감자물이 위 점막을 진정시키고 알칼리성으로 위 환경을 안정화시켜주는 동안 단호박은 소화가 잘 되면서도 부드러운 당질과 섬유질을 공급해줍니다. 이 조합은 위장이 민감한 분들이나 아침에 입맛이 없을 때 속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이상적인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엔 감자물과 삶은 계란을 함께 드시는 경우인데요. 삶은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 불릴 만큼 양질의 단백질과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비타민 D, 비타민 B12, 콜린, 레시틴 등이 풍부하여 근육 유지, 기억력 보존, 간 기능 강화 등에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달걀은 체질에 따라 소화가 느릴 수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섭취했을 때 속이 더부룩하거나 더디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감자물을 먼저 마시고 일정 시간 후에 삶은 달걀을 함께 섭취하면 위의 부담을 줄이고 소화를 돕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감자물이 먼저 위 점막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 달걀이 들어가면서 단백질과 영양소가 보다 편안하게 흡수됐기 때문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아침 식사 대용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감자물이 위장을 정돈해주고 삶은 달걀은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영양을 제공합니다. 단, 달걀은 너무 딱딱하게 삶기보다는 반숙 또는 중간 정도로 삶는 것이 소화에 더 좋습니다. 하루에 달걀 1개 정도가 적당하며 감자물은 100에서 15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감자물과 삶은 달걀은 함께 드셔도 좋은 음식 궁합이며 위 건강과 영양 균형을 함께 챙기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식단 조합입니다. 자, 그러면 함께 드셨을 때 나쁜 조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자물을 마실 때 함께 드시는 음식에도 조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감자물은 위산을 중화시키고 위 점막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에 자극을 주거나 산성을 띠는 음식들과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음식들과 같이 먹게 되면 감자물의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감자물에 커피 또는 녹차를 함께 마실 경우 우선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것이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입니다. 감자물은 위를 진정시키려는 목적으로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카페인은 오히려 위산 분비를 자극하고 속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감자물을 마신 직후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은 효과를 없애버리는 셈이죠. 그 다음으로는 식초나 초산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인데요. 예를 들면 피클이나 초무침 같은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감자물과 반대되는 산성 물질을 띠고 있어서 감자물이 가진 알칼리 효과를 희석시켜 버립니다. 위산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감자물을 마셨다면 산성 음식은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물과 튀김류를 함께 드시는 경우 감자물을 마신 후에 기름진 음식이나 튀김류를 먹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기름은 위에 소화 부담을 주고 감자물이 일으키는 진정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트름이 잦아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자물은 주로 속이 편하지 않을 때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위에 기름진 음식을 올려버리면 아무 효과도 없는 셈입니다. 감자물과 매운 음식을 같이 드시는 경우 매운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춧가루, 고추장, 짬뽕 같은 자극적인 음식은 감자물이 보호하려고 하는 위 점막을 다시 자극하게 됩니다.
감자물은 위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역할을 하는데 매운 음식은 그 위를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위염이 있거나 속쓰림이 잦은 분들에게는 특히 조심을 해야 할 조합입니다. 그리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단 음식, 예를 들어 초콜릿, 케이크, 단 음료 같은 것들도 감자물과 함께 드시기엔 좋지 않습니다. 감자물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단 음식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위장을 자극할 수 있어서 감자물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 조합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익숙한 감자, 하지만 이 감자에서 우러난 물이 위를 보호하고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아침에 단 한 컵 감자물은 약이 아닙니다. 자연이 준 순한 치료제이자 하루를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입니다. 물론 모든 음식이 그렇듯 잘 알고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감자물 한번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속이 편안해질 날이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자물을 섭취하실 땐 몸 상태와 드시는 법을 확인하시고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좋은지를 꼭 확인하세요. 음식 하나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혜롭게 드시면 감자물은 여러분 건강에 아주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 만들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